블랙리스트 논란을 둘러싼 교육청의 집안 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감사관을 공개 비판했고 보수단체는 고발장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예식 문화가 바뀌면서 한복업체들이 큰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새해 첫 본회의는 한복 차림으로 열렸습니다. 산부인과가 없어 늘 불안한 농촌 지역 임산부들을 위해 전담 119 구급대가 생겼습니다. 괴산, 단양 등 6개 군에 먼저 배치됐습니다.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시설이 폐쇄된 충북희망원의 전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연기됐던 충청권 광역철도의 노선 결정이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사업 타당성을 높일 최저간을 찾아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4개 노선을 최종 후보로 압축해 마지막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반석역과 세종청사, 청주공항으로 가는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는 1년 넘게 진행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에 끝나 벌써 노선이 정해졌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5달이나 기한을 연장하며 결론을 미뤘습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든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든 전 구간의 경제성이 기준치 1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사업 자체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최근 국토부 장관이 이번 상반기 안에 결론을 짓고 다음 단계를 밟겠다고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기한인 3월까지 노선을 확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충청권의 1시간 생활권의 완성과 수도권 및 다른 광역권들과의 접근성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광역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상반기 내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관건은 남은 2달여 안에 경제성 있는 노선을 새로 짜는 것. 국토부는 그 답을 세종 구간에서 찾고 있습니다. 청주 구간은 충북선 활용을 기본안으로 놓고 세종 구간 4개 노선을 최종 후보로 정해 청주공항까지 각각의 비용과 수요를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개 노선 모두 세종 버스터미널과 세종청사를 공통적으로 지나지만 노선별 주요 경유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와 세종시청, 임난수로 등으로 달라 경로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성이 가장 높은 노선 하나를 정한 뒤 청주 도심 통과안과 대조해 둘 중 최저간을 최종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큰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북도는 장관의 이 발언이 비용은 더 들지만 미래 수요가 많은 청주 도심 통과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공항철도와 다름없는 충북선 활용안을 선택하면 건설비의 15%와 절반의 운영비를 충북에 분담시킬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라는 보관입니다. 장래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사업 효과가 더 큰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도심 통과 노선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 지하철 시대의 운명이 걸린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결정,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속칭 블랙리스트 논란 소식입니다. 전임 교육감의 측근인 직속기관장과 감사관의 잇단 폭로와 비난에 윤건영 교육감도 언짢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보수단체는 고발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교육감 측근 인사들의 잇따른 폭로성 발언 파문과 관련해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 직속 기관장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공개 폭로한 데 이어 감사관이 도교육청의 감사 방해 의혹을 언론에 공개한 데 따른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에는 정치 논리가 끼면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새해 첫 도의회 출석을 위해 비판의 대상인 감사관을 대동한 자리였습니다. 그 감사관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조심스러워야죠.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지 그걸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교육감이 자리를 뜨자 현장에 있던 감사관은 공식 인터뷰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정 감사가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조절해야 된다든지 뭐 검토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점입가경 블랙리스트 의혹 파문에 고발장도 등장했습니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한 보수단체는 거짓 선동 그만하라며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폭로에 나선 원장과 감사관을 고발했습니다. 앞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 연합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감사관 일원화 감사를 요구한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 업무상 진행되는 일에 프레임을 씌워 교육과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며 공정한 감사를 강조하며 감사관의 감사 계획을 미승인한 도교육청은 감사관 피고발을 계기로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의 감사관 재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남긴 세종시는 충청 밉상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제 대전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요. 세종은 인구가 늘고 대통령 집무실도 가는데 충북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아 섭섭한 생각으로 밉상 얘기를 했다며 최 시장에게 최민호 시장과 세종시는 국민 곱상이라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는 감정적인 표현에 대한 사과일 뿐 KTX 세종역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은 강력하고 견고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했던 지난 몇 년 동안 예식 문화도 크게 바뀌면서 특히 한복 업체들이 큰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무려 95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한 한복점의 지난달 매출은 0원. 어제 도의회에서는 한복 입기 행사도 열렸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김문정 씨는 35년째 청주시 남주동에서 한복을 지어서 팔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같은 자리에서 60년간 한복을 팔았으니 합하면 95년째입니다. 주로 예식용 한복을 빌려주고 있는데 한때 하루 수백만 원 매출을 올릴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예식 문화가 급속도로 바뀌었고 지난달에는 급기야 매출 0원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청주 최고 번화가였던 남주동 거리에는 이런 한복점 20여 곳이 모여 한복 문화의 거리를 이루고 있는데 다들 사정이 비슷합니다. 출근했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다가 뭐 정리하고 그냥 똑같은 일상이 3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수입은 제로라고 보면 되죠. 새해 충북도의회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날, 의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나란히 한복을 입고 들어섭니다. 의원들도 의회 직원들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어려운 한복점들을 돕기 위해 한복 입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복이 잊혀짐과 동시에 점점 쇠퇴해가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서 우리 한복 진흥을 위해서 이번 행사에 들어간 예산은 344만 원. 8만 원씩 43명이 한복을 빌렸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좋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방식으로 일회성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의원 자비를 통한 방식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충북 한복진흥협회는 한복 입는 문화 확산을 위해 업체 14곳이 나눠서 세탁비 수준만 받고 한복을 빌려줬다면서 현재 한복업계는 보여주기 행사라도 필요한 간절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의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음 회기에 한복 진흥 조례를 만들어 한복 업계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이자가 7% 이상으로 올라있는 고금리 시대, 신용이 낮아 대출받기 힘든 영세 상인들에게 은행 문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청주시가 서민금융지원기관인 미서금융과 함께 저신용 소상공인 돕기에 나섰습니다. 최대 0.5%로 대출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통시장에서 5년째 돈가스를 팔고 있는 이모 씨.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대출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은행은 찾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매출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쓰다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진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코로나가 같이 겹치니까 자꾸 신용이 떨어지는 거죠. 그 상황에서 방법은 딱 대출하는데 대출이 막혀버리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가게세 올라가지, 식자재 올라가지. 설 대목을 앞둔 다른 업종의 상인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명절 대목 장사를 위해서는 돈이 급하지만 7%를 웃도는 고금리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전 같으면 은행 같은 데서도 조금 대출을 좀 조건이 좀 쉽게 이렇게 해주는데 은행부터 또 자꾸 높고 또 이자 금리도 세잖아요. 세니까 그냥 잘 받기가 힘들죠. 청주시가 이처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올해 융자 규모는 30억 원. 서민금융기관인 미소금융에서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4.5% 금리로 2천만 원 한도에서 대출을 해주면 청주시가 대출이자 차액을 3%포인트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미소금융에서도 대출금 상환이 넉 달 연속으로 제때 이뤄지면 금리를 1%포인트 더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0.5%까지 낮아집니다. 고금리 시대잖아요. 그럼 신용대출로 보면 거의 10%대 가까이 그런 이자를 내셔야 되는데 0.5%의 이자를 내신다고 하면 상당히 아마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영세 상인들이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다 촘촘한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지난 2020년 용담댐 방류로 인한 영동과 옥천 지역의 수해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미리 댐 수위를 낮추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20년 7월 말 용담댐이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데도 하류 지역 주민 민원과 영업 장애를 이유로 방류량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이후 8월 7일부터 이틀 동안 378mm의 집중호우가 내리자 한국수자원공사는 계획 홍수량을 초과한 많은 물을 방류해 홍수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수자원공사 처장과 센터장 그리고 차장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천과 음성 경계에 걸친 충북 혁신도시의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두 지자체의 조합 설립 논의가 재추진됩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10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충북 혁신도시 행정구역이 두 지자체로 나뉘어 택시요금 할증이나 행정서비스 중복투자 등 비효율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두 지자체가 참여하는 조합의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송 군수는 또 진천과 음성 통합의 사전 단계로도 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해 말에는 충남 홍성과 예산군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충남혁신도시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고 두 지역에 걸친 내포신도시의 행정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아동학대와 원화간 성범죄 등 인권 침해 무리가 불거져 폐쇄됐던 충북희망원의 전 책임자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를 위해 시설이 존재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이채연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아동학대와 아동 간 성범죄만 22건이 잇따라 터진 아동양육시설 충북희망원. 2020년 행정처분으로 시설이 폐쇄돼 시설의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당시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등 금전적 부정도 시설 폐쇄의 이유였습니다. 기소 2년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당시 책임자였던 전 원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018년부터 원생끼리 강제추행 사실을 알고도 시설장 교체 등을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고 상습적으로 허위 시간의 근무수당을 챙기는 등 천여만 원의 횡령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과연 아이들을 위해 시설이 존재한 것인지 의문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도 없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서, 신체적 학대를 수차례 범한 생활지도원 2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과 8개월,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게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충북 희망원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하며 처음 외부로 알린 내부 고발자는 전 원장 등과 함께 법정 피고인석에 섰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시설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 경종을 울리는 그런 판결이라고 봐야죠. 한편 이 시설 폐쇄로 부모 없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원생 30여 명은 4개 양육시설과 5개 공동생활 가정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 병원이 있어도 분만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19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발생하지요. 지난해에만 5건입니다. 결국 충북소방본부가 아예 임산부 전담 119 구급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분만을 준비합니다. 이미 아기 머리가 보이기 시작해 출산이 임박한 상황. 결국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구급차 안에서 건강한 남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산모는 당장 갈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었습니다. 진통도 점점 짧아지고 아기 머리도 이제 보이는 상태여가지고 결정을 하게 됐어요. 충북에서 이처럼 119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출산한 건 지난해에만 5건. 119 구급차로 병원에 긴급 이송된 임산부는 150명이 넘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다급한 요청이 이어지자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임산부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괴산과 단양 등 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분만을 못하는 6개 군이 대상입니다. 전담 구급차 6대와 인력 18명을 배치해 위급한 분만 상황에 우선 대처하고 분만 예정일은 물론 출산 전후로도 정기검진이나 아기 예방접종일에 차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입니다. 임산부 분만이나 출산 관련 응급처치를 굉장히 숙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뭐 분만이 임박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을 적에 저희가 전문화된 처치를 제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북소방은 6개 군 지역에 임산부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면서 영동과 진천 등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행사가 충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법안을 발의한 정우택 부의장과 이모선 의원, 또 김영환 지사와 11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또 민간단체 대표들은 특별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도민의 염원을 담은 소망 등을 행사 참석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우택 부의장은 연내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김영환 지사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중부내륙 지역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신년 인사회를 열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대수 충북도당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극복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염원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대표에 출마할 예정인 안철수, 윤상현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도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자체 단속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불시 단속을 피한 골제장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해 2월 충주시 단속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뒤 9개월 동안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단속을 피해온 골제장 대표 등 3명을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충주시청 직원이 차량을 점검하다 위치 추적기를 발견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편 충주시도 해당 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헤어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2부 윤중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는 흉기를 들고 찾아온 피고인에게 허벅지를 찔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어린이 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은 청주와 제천, 충주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어린이 3명이 예비 소집일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교육당국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외 거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소재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형 3대 가축 전염병의 최소화를 위해 올해 430억 원을 투입합니다. 항목별로는 방역인재 양성 등 방역 정책에 146억 원, 예방 백신 등 구제역 방역에 136억 원, 오리 휴직이제 보상 등 AI 방역에 42억 원 등입니다. 또 살처분 가축 처리 시설과 장비 지원, 그리고 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 등 4가지 신규 사업에도 약 10억 원을 쓸 계획입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가을 이후 9개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가금류 79만 마리가 처리됐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가 발생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